시작. 자, 자, 풀어보세요. 자, 체크하고, 자, 풀어봐요. 풀어봐요. 아, 참. 그리고 얘들아, 32페이지 마지막, 그들은 붙어 있잖아. 제일 마지막 줄. 32페이지 마지막 줄 있죠. 여기서부터 해서, 저기, 32페이지? 마지막 줄에 그들부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현대 문명과 그 다음에 자연의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만 한번 좀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아. 현대 문명에 해당하는 거 부정, 그러니까 세모. 그 다음에 자연과 전통은 이제 긍정. 이렇게 동그라미. 자, 세모하고 이따 같이 하긴 할 겁니다. 한 7분 정도만 드릴게요.
벌써 다 했어. 자, 2분만 드릴게요. 오, 잘 풀었다. 잘 풀었어. 잘 풀었어. 그렇지, 그렇지. 자, 같이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자, 툭툭툭툭. 자, 쳐나가 볼게요. 괜찮아. 다 못 풀어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선생님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떠돌이도 영달 동그라미. 자, 그 밑에 정시 동그라미. 자, 이들은 이제 삼포로 향하는 길인데, 자, 오른쪽 끝에 백화가 또 나오죠? 그래서 만나 동행하게 됩니다. 거기다 적어보세요. 여로형 유대감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로형 유대감 같이 동행해요. 영달은 백화가 잘 걷지 못하자 그녀를 업고서 산길을 걸어서 감천읍내 네모 잡으세요. 저기 어디더라? 저기 김천인가? 김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유명한 축제가 김밥천국이더라고. 유명한 축제가 그래서 김밥천국의 준말이 이제 김천 이렇게 되는데, 저 예전에 선생님이 그 근방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김밥천국이 있는 거예요. 김밥천국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미각장애가 좀 있어요.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다 맛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지,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진짜 없어서, 여러분도 어디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배가 고프잖아. 그렇게 주위를 둘러봐. 그다음 가장 가까운 게 눈에 보이는 데 가요. 그런 스타일. 맛집 이런 거 안 찾아가. 눈에 보이면 가요. 근데 이제 어딘가를 가는데 가서 눈을 봤는데 김밥천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김밥이 없어, 거기에. 그래서 원래는 뭐 시켜 먹으려면 김밥하고 그다음에 제육볶음 뭐 이런 거 먹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다가 이제 메뉴판이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김밥 천국 같지 않니? 그러지 않아? 김천. 그러니까 김밥 천국 같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마크도 비슷했어. 그래서 쭉 보면서 이게 또 흘려본 거지. 김밥 천국이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읽은 거야. 뭔지 알죠? 김밥 천국. 그래서 들어갔더니 국밥이더라고. 그래서 국밥 먹고 나왔습니다. 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먹거리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랑 여행 가면 난 너무 좋아요. 난 선생님은 되게 좀 수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어서 맞춰줘도 내가 손해를 안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여기 가자 그러면 좋아. 그럼 거기 갑니다. 그리고 맛있게 막 먹어요. 근데 그거 갔다 와서 맛집 가면 사실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어디가 맛있었더라 그럼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또 다시 이제 가까운데 이렇게 다 맛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 자, 뭐 감천은 날 때마다 생각나. 자, 도착합니다. 자, 그들은 뭐 먹었어요? 팥시루떡을 사 먹었는데
백화 동그라미. 절반을 떼어서 영달하게 줍니다. 영달 동그라미. 이때 파시루떡 밑에다 적어보세요. 정성이에요. 이게 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백화의 영달에 대한 정성이에요. 정성만 적어보세요. 더 드세요. 힘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백화가 다리를 접질러서 영달이가 이렇게 업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자, 백화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양이 함께 가요. 내가 일자리 줄게. 거기 밑줄 쳐. 고양이 함께 가요. 일자리 줄게. 정씨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의 동그라미 잡으세요. 이제 인물 다 나왔습니다. 영달에게 권유했습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신발 끝을 내려보며 자 물결쳐. 아무 말도 없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갈등하는 거야. 그치? 갈등. 대합실 네모 잡습니다. 대합실이니까 이제 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면 전환하셔도 되고요.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습니다. 돈 있어? 이거 지금 삥 뜯는 거 아닙니다. 자, 여비 차비 있어? 그랬더니 한 1,000원쯤? 아니 어디로?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요.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자, 정씨는 자 밑에 볼까요? 같이 가. 내가 볼 땐 좋은 여자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또 알아.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뭐야? 떠돌이 신세를 청산해야지. 그 얘기죠. 이제 정착해야지. 영다리는 또 물결 쳐봐.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갈등이죠.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자, 백화는 뭐하고 있어요? 불안해해요.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영다리가 얘기합니다. 아유, 나 능력이 있어야죠. 자, 이렇게 밑줄 쳐.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결정을 내린 거죠.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백화를 먹여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삼포에 같이 가실라고? 그랬더니 아니 뭐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 예전에는 500원이 지폐였어요. 지폐였습니다. 선생님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자, 삼립빵 2개와 찐달걀을 샀습니다. 밑줄 치세요. 삼립빵 2개와 찐달걀. 거기다 적으세요. 백화에 대한 정성입니다. 백화에 대한 정성. 자, 1,000원 중에서 500원짜리 자 2장을 꺼내서 이 2개를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산 거예요, 지금. 그치? 자,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백화 씨.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됐다. 여자는 더듬거리면서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There's my hometown. 거긴 내 고향이에요. 자,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백화가 모퉁이를 돌고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고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백화 세모. 거기다 적어봐. 익명성이라고 적어봐. 익명성. 익명성. 자,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이점례 동그라미. 오히려 백화로 기억되는 게 훨씬 더 세련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갑자기 자기 정말 촌스러운 점례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마치 폭탄을 던진 것처럼 저렇게 예쁜 애가 이름이 점례야?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점례라는 이름을 본명을 얘기했어요. 이점례 동그라미죠. 거기다 이렇게 적자. 거기다가 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익명성은 가짜잖아요. 그저 가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사람한테 크게 뭐가 의미가 없을 때 보통 이제 가명 이런 거 쓸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얘한테는 자신의 본명을 말. 이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진심인 거예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는 거. 요 얘기 잠깐 해줄게. 자,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름에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뜻. 그래서 그 이름 뜻, 뭐, 예를 들어서, 강하고 착하게, 이름이 강찬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나중에 강하고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망이 있어요. 내 이름은 좀 이상하죠. 내 이름은 이제, 첫 번째 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영어 좀 멋있어요. The first dragon. 무슨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 그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된 자는
보통 이제 가끔 여기 보면 이제 슈퍼나 아니 분식집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시민의 뭐 분식 그러면 대부분 자식 이름이에요. 그게 모든 거거든요. 이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 본명을 밝힌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오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솔로라는 그 어떤 그 리얼 이렇게 예능이 있어요. 관찰 예능인데 나는 솔로에서 마지막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이름들이 다 익명성이에요. 그래서 영자, 영철, 뭐 옥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 본명을 얘기해요. 내 이름은 최룡선이에요, 이렇게. 내 이름은 이점례예요. 가가지고 내 본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센과 츠히로 행방불명이라고 알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그의 감독이 일본 애니거든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혹시 알아요? 따라라라라 아니 뭐 토토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센과 츠히로 행방불명 참 괜찮은 그런 만화인데 거기에 보면 센과 츠히로 거의 여주인공 이름이 츠히로예요. 츠히로인데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츠히로는 이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아바바인가? 아바바라는 그 마녀가 이름을 빼앗아 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부모가 그 츠히로의 부모가 갑자기 돼지로 변하거든요. 이름을 빼앗기니까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얘는 그 이름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때 이름 자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옆에 이제 하쿠라는 남자가 와요. 단발머리. 하쿠가 나와서 가명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네 이름은 이제 센이야. 그래서 둘이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름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이름을 막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름을 결국은 찾게 되고요. 내 이름이 치히로 찾게 되고 마지막 장면이 좀 멋있었는데 그 하쿠라는 애도 이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얘가 용으로 변합니다. 얘는 강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타시와 니기하야미 코하쿠누시라고 두 번을 외쳐요. 내 이름은 니기하야미 코하쿠누시였어. 그래서 이름을 찾고 이제 마무리가 돼요. 전체가. 여러분들 스즈메 문단속 봤어요? 스즈메 문단속? 스즈메 문단속이 지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화 보고 나면 괜히 이럽니다. 막 이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감독한 사람이 신카이 마코토라고 이제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3개를 했어요. 그래서 스즈메 문단속, 그 다음에 이제 그 맑음 소녀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지? 날씨 아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의 아이. 그리고 그 첫 편이 뭐냐면 너의 이름은이에요. 너의 이름은이라는 일본 애니가 있는데 거기서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서로 평행 이론이거든요.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마지막에 둘이 만나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해요.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막 메모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에 너의 이름은 이렇게 부르면서 그 부분이 좀 유치했는데 자, 아무튼 설마 내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 계단 올라가 여자는 내려오고 막 딱 씁니다. 얘네가 딱 돌아서거든요. 그때 내가 속으로 했어. 제발 너의 이름은이라고 묻지 마라. 내가 갑자기 너의 이름 불러서 감동이 좀 떨어졌는데 자 우리가 일본 애니든 아니면 무엇이든 보는 간에 자연현상이나 섭리에 대한 이름을 외치죠.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뭐예요? 해리포터 이거 뭐지? 이거 대표적인 마법 그 뭐있지? 링가루디움인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기술을 보통 이런 거 마법을 할 때 이름을 외쳐요. 그 이름을 외친다라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얘가 그 이름을 듣고 정체성을 파악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 같은 경우도 이 마법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일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요괴 같은 경우는 얘 이름을 적으면 얘가 그 이름을 얻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거죠. 그래서 블리치라는 만화에 보면 얘의 이름을 찾아주면 얘가 결국엔 저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많이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서운할 때가 이거 아니야? 여러분이 누구한테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엄청 서운하잖아. 내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딱 떠올렸을 때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선명해집니다.
이름이라는 건 본질이에요. 자, 잘 봐. 꽃을 떠올려봐, 머릿속에. 혼란스럽지? 근데 내가 장미라는 이름을 딱 외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미가 또렷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거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름이라는 거. 막 영어 이름도 있잖아, 너희들? 영어 이름. 자, 글로벌 시대. 영어 이름 있는 사람 손 한번 더. 영어 이름. 아무도 없어? 보통 어릴 적에 이제 영어 학원 다니면 이름 지어주지 않아? 안 지어줘? 선생님은 이제 영어 이름이 빈센트예요. 딱 봐도 누구 이름인지 알겠죠? 고훈. 그치? 선생님 이제 빈센트고요. 고니는 이제 지금 영어 이름 고니라고 쓰지만, 원래 이제 빈스였어요, 빈스. 아버지가 빈센트니까 빈스로 하겠다고. 근데 원래 선생님 영어 이름은 잭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잭. 잭. 잭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내가 그 잭의 어원을 내가 보고 나서 덮었어요. 그 잭 이름의 어원이 뭔지 알아요? 키 작은 남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직설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쌤이 잭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빈센트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그 얘기 시간 되면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2점례. 자, 장면 전환 들어가고요.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한 시간쯤 잤습니다. 자, 눈발이 날립니다. 느낌 오지? 눈발, 세모 잡아줘야죠. 그죠? 차갑다 이미지 올 거야. 시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오른쪽 갈게요. 밤세모. 어둡다 이미지도 나오죠? 시골 사람들의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 동그라미. 누구랑 누구예요? 정씨와 영달이죠. 백화는 떠났어요.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습니다. 피로해졌습니다. 영달이가 며칠이나 견디나.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 백화란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나흘도 시골 생활 못 배겨놔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백화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 걱정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뒷 담화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죠. 사람 나름이지만 하지만 그럴 거려.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확확 변하는데. 자,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등장합니다. 노인 동그라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네요. 자, 이럴 때 장면 전환 해줘도 돼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을 때. 어디일들 가시오?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세요?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자, 도자 세모. 도자가 뭐냐면 불도저를 얘기해요. 불도저. 거기 공사판이라는 얘기예요. 삼포에서요? 그거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에 고기잡이나 감자나 매는데요. 고기잡이 동그라미, 감자 동그라미. 자연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라. 거기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러. 자, 트럭 세모. 뭐 때문에요? 낸들 아나.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관광 호텔 세모.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야? 공사판에 장까지 들어섰는데.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나룻배 동그란.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는데. 신장로 세모. 나룻배 뭐라고 써?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영다리가 얘기합니다. 잘 됐네.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자,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장면 전환. 정씨의 동그라미.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물결. 뭐 하는 거야? 고뇌. 이 고뇌죠.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음의 정처 뭐예요? 고향이죠.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렸다. 어느 결의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 기차는 눈발 세모, 어두운 세모, 즉 달려갔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어두울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되죠. 1번의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나룻배는 긍정이고 나머지 다 부정이고요. 자, 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정씨는 고향을 상실할 것이다. 자, 3번 갑니다. 이거 꽤 많은 친구들이 맞췄네요.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상전벽해. 상전벽해는요, 이거는 뭐냐면 상전, 뽕나무 밭이 벽해, 바다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른쪽에, 적으세요.
큰 변화라는 뜻이에요.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큰 변화. 이것도 잘 안 외워지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상전벽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잘 안 외워지는 거. 각골난방 이런 거. 진짜 안 외워지지. 그치? 은혜를 잊지 않음 이런 뜻이었잖아. 은혜를 잊지 않음. 이런 거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집니다. 자, 어부지리 볼게요. 이거 어부의 이익이거든요. 어부의 이익. 그래서 두루미하고 개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자, 어떤 개는 두루미의 입을 물고요. 두루미는 이제 개의 그 집게를 물죠. 그때 이제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부가 와서 둘을 그냥 같이 채가는 거죠. 자, 어부지리는요, 제3자의 이익이란 뜻이에요. 어부지리, 제3자의 이익. 제3자의 이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진감래. 자, 고생하다 이런 얘기예요. 감, 이건 뭐냐면 달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 낙은 이제 즐거움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겁다. 자, 그 다음에 적반하장 볼게요.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이런 뜻이야.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자, 의미는 이렇게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잠깐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화를 냄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화를 냄. 그래서 보통 자, 다이알로그에서 이렇게 사용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그지? 어디 당신이 화를 내? 뭐 이런 얘기죠. 자, 감탄고토 볼게요. 감탄고토. 감, 달다. 자, 그 다음에 타는 삼키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죠? 자, 맞지 않으면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오케이. 마치 앞에서 봤던 토사구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좋을 때는 친하다가, 자, 나쁠 때는 버리는 거죠. 자, 4번이고요. 자,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비극성 암시.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죠. 거짓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 이제 오른쪽에 아마 요거는 지금 못하면 아마 저기 그 뭐지? 클리닉 때 이어서 갈 건데요. 지드래곤의 향수죠.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걸 왜 지드래곤이라고 얘기하냐면, 지드래곤은 어떤 사람이야?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미지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을. 자, 적으세요. 정주영도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가 정말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내신에서는 공감각을 잡아주는 게 조금 중요했어요. 이미지즘. 자, 향수가 무슨 뜻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뜻이야.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그래서 윤동주하고 정주영이 같이 저기 일본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자, 거기 보시면 얘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적으세요. 자, 고향이 소재잖아요. 소재. 고향이 소재일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향이 소재로 등장할 때는 화자의 위치가 중요해. 화자의 위치가 드러나집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화자의 위치가 타향일 때, 그러니까 고향이 아닐 때죠. 자, 타향일 때는 단순한 향수만 나와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그래서 여기는 화자의 위치가 타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옛날의 그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고향 근처로 와요. 만약에, 자, 고향이거나 고향 근처로 오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향수가 존재하고요. 플러스 상실감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내가 알던 고향이 아닌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이유는, 자, 마음속의 고향과, 자, 마음속 고향과, 그러니까 이상인 거예요. 자, 실제가 달라서 그래요. 여기 이제 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내 마음속에 있는 고향은 되게 평화롭고 힘들었지만 괜찮았는데 막상 했더니 고향이 바뀌어 있는 걸. 이해가죠? 요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쌤이, 초등학교를,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초등학교를 갔어.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초등학교가 내가 옛날에 생각했을 땐 초등학교하고 너무 달라진 거야. 먼저 그 앞에, 그러니까 운동장 반이 사라졌던데? 반이 사라지고 그 앞으로 큰 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다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음벽을 높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가 안 보여. 그리고 원래 교문을 나오면 넓은 공터가 있고 그 공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방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정말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나의 기억 자체가 모두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상실감이에요. 예전에 20대 후반에 서엠의 첫사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긴 뭐하지만 대학 때 짝사랑했던 그 여자애를 20대 후반에 만났거든요. 근데 대학 때 짝사랑했던 그 여자애는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요요해지고 뽀샵이 되죠. 그때 26인가 7인가 만났을 때에 그 친구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친구는 늘 20살이었던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지? 계속 뽀샵되고 20살. 딱 만났는데 이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풍파리에 겹치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모습과 당연히 뭐 변하는 건 당연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변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변한 게 당연하거든요. 사람은 원래 변해요. 안 변하면 큰일 나요, 사람은. 그래서 위치가 달라지면 보는 풍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은 늘 바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그게 되게 슬펐어요. 되게 찌질하게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실감을 막 느꼈지, 그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죠? 그런 느낌? 막 이러지 않을까? 나중에 먼 날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고흐를 딱 봤는데, 그림을 봤는데, 아, 맞다! 옛날에 내가 17살 때, 국어하고, 그 양반이 빈센티우지? 맞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리고 왔는데 우리 학원이 없어. 딱 왔는데 우리 학원이 없어, 막. 예를 들어서. 그때 느끼는 게 상실감 같은 거야. 우리 여러분들이 결국 망했군 이럴 수도 있어, 물론 그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그때 마치 이제 기억이 다 사라진다. 여기에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 이해가죠? 또 모르죠. 갑자기 내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지팡이 짚고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쌤 저예요.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이제 그런 거죠. 자, 요거 이해갑니까? 이거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고 아마 마무리할 것 같아요. 자, 해설은 자, 그때 해드릴게요. 저희 클리닉 때. 자,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자, 이제 끝이네요. 네. 자, 정서만 잘 체크하세요. 정서만 체크해봐. 나머지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그래서 문제 딱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요거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